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오늘은 교직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는 다소 생소한 행정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한국교육계발원이 밝힌 교수학습 국제조사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들이 인식하는 행정 업무 시간은 주당 5.4시간으로 OECD 평균 2.7시간보다는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사 업무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행정 업무인데요. 다양한 부서 안에는 업무들이 분장되어 있어요. 이 업무를 바로 행정 업무라고 합니다. 학교에 가시면 선생님들의 자리 또한 부서에 따라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적응만 된다면 행정 업무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3월 전에 뭘 준비하면 안 망할까요? 행정 업무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업무인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보통 2월 넷째 주에서 다섯째 주에 전교사 출근일이 있을 텐데요. 그때 자신의 업무가 무엇인지 담임인지 비담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전 담당 선생님께 업무에 대해 여쭤보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첫 번째, 1년 동안 업무 흐름이 개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 3월에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세 번째, 가장 까다로운 일은 무엇인지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USB를 꼭 준비하셔서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USB에 이전 자료들을 다 담아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한문이란 무엇일까요? 기한문은 어떤 사항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의사결정을 요청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작년 업무 혹은 내가 해당하는 업무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기한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행정 업무의 모든 과정들이 기한과 결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에서 결재권자란 누구일까요? 보통 교장 선생님을 의미해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업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바로 교장 선생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 중요도가 낮거나 자율권을 많이 맡기는 경우에는 결제가 교장 선생님이 아닌 교감 선생님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으니 학교의 결제 라인을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결제 라인의 예시를 보면은 제가 어떤 업무의 담당자라면 그 위에 부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렇게 순서대로 결제 라인을 타게 됩니다. 이러한 라인을 기한을 올릴 때 설정한 다음에 최종 결제권자를 교장 선생님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이런 업무 처리의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 공간이 있겠죠. 이 공간을 바로 나이스라고 해요. 신규교사분들께서는 나이스라는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경험해 보시지 못하셨을 텐데요. 바로 이러한 사이트를 의미해요. 나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신규교사분들은 꼭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학교 행정실에서 안내해 주실 거예요. 공인인증서 없이는 나이스에서 아이디도 만들 수 없고 로그인도 할 수 없으니까 공인인증서 발급부터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작년 기한문을 확인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2020년부터 업무 포털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년 기한문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2020 신규교사분들은 구 업무 관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셔서 영상을 봐주세요. 네. 구 업무 관리로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문서 관리에 문서함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문서함 안에 문서 등록 대장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등록일자를 작년에 1년 동안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기한자에 작년 업무 담당자 성함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년 업무 담당자가 기한한 목록을 쭉 살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작년 기한문 확인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0학년도 신규 선생님께서는 구 업무관리에 들어가시고 문서관리 그리고 문서함 안에 있는 문서 등록대장에 들어가셔서 작년 담당자 이름을 검색하시면 기한문 목록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태스크 스케줄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강하게 추천하는 그러한 절차예요. 저도 3년차 때부터 3월 출근 전에 이걸 만들어 보았는데요. 업무를 파악하고 또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태스크 스케줄은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1년의 업무를 개략적으로 언제 무엇을 하면 될지 일정을 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는 학사 일정 달력이 나오면 학사 일정 달력에 체크하시는 것도 태스크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제가 3월 전에 하는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의 간단한 작성법에 따르면 첫 번째, 기한문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두 번째,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의 표를 그리십니다. 세 번째, 기한문의 제목을 보고 업무 흐름을 작성하시면 돼요. 몇 월 달에 어떤 업무를 한다, 몇 월 달에 어떤 기한을 올리면 된다, 이러한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 업무 흐름표 태스크 스케줄을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제 예시는 이렇게 다음과 같아요. 작년에 제가 방과후 학교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작년 기한문을 보면서 3월 달에 어떤 걸 해야 되고 중간 단계인 무엇을 4월 달에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본 스케줄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출장 조퇴 신청부터 회계 관리에 이르기까지 교원의 다양한 업무는 다 나이스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중 신규 교사분들에게 가장 낯설기도 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여겨지는 두 가지의 업무가 있습니다. 바로 공문 처리, 공문 작성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처리할 공문을 다 처리해 버려서 공문 처리 부분은 설명을 잘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이 영상에서는 공문 작성, 즉 기한문 작성 부분만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한문을 작성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원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모든 공무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간행하는 행정업무 운영 편람에 따라 여러분들이 기한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나온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발췌해 보았어요. 예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된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띄어쓰기를 의미하는데요. 이 띄어쓰기를 유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숫자나 항목이 나온 후에는 바로 띄어쓰기를 통해서 이거를 구분해 주셔야 되고 줄바꿈해서 다른 항목을 쓰시게 되었을 때는 이타,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두 번 하시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항목을 새롭게 쓰시면 됩니다. 항목에 앞에는 이렇게 표시를 다르게 해주시면 돼요. 순서가 바로 1점, 가점, 1가로, 가가로 이렇게 되겠죠. 네, 이 부분을 유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시 영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K-에듀파인의 문서관리 공용 서식에 들어가시면 기한 공용 서식에 들어가시면 서식이 있어요. 그럼 그 서식을 누르신 다음에 제목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과제 카드를 설정하시면 돼요. 만약 과제 카드가 안 보인다면 행정실에 요청하셔서 적절한 과제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제 라인을 이제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제 라인을 설정한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 내용을 작성합니다. 관련에는요, 혹시 관련된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 번호를 쓰시면 됩니다. 네, 다음 줄로 넘어갈 경우에는 보이다시피 Shift와 탭을 이용하셔서 첫 글자에 맞춰서 항목 첫 글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붙임이라는 것은 첨부물을 의미해요. 그래서 첨부 파일을 첨부하는 파일을 여기다 붙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 올림을 클릭하시면 내부 결제 처리하시겠습니까? 라는 요청 파보창이 트는데요. 그 파보창에서 확인을 누르시면 내부 결제,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안에서 일어나는 학교안 문서가 결제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셔서 주변 분들한테 많이 여쭤보시고 많이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하는 기한문의 형식들을 좀 눈에 익히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이 처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업무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